VBGA 이상 산소 포화도가 60% 체크돼서 의사에게 노티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VBGA에서 산소 포화도를 노티하다니? VBGA는 PCO2나 HCO3 보는 검사인 거 몰라요? 학생 간호사 시절 수많은 의학용어를 외우던 때였습니다. 대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A부터 첫 시작이 ABJ. 아직도 기억나네요. 뭐 이상한 검사인데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바로 스킵하고 ABR 이런 거부터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 ABJ는 임상 간호사라면 모를 수 없는 의학용어였습니다. 물론 시험에도 나왔고 저는 틀렸죠. 혈액가스 검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가스 검사는 몇 분이면 바로 검사 결과가 보고되는 초고속 검사 방법이죠. 산소, 이산화탄소, 중탄산염, 산염기 균형 등 전해질까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 검사는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우리가 환자의 혈액을 샘플할 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동맥에서 할 거냐, 정맥에서 할 거냐. 각각의 혈관에 따라서 동맥의 A, 정맥의 V를 따 ABJ, VBJ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스 검사를 이해하기 전 우리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합니다.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의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내뿜어지고 모세혈관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된 혈액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우리는 순환계통의 관류, 퍼퓨전이라고 하고 적절한 관류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ABJ는 바로 여기 우리 몸 각 장기로 산소화된 혈액을 운반해주는 동맥에 흐르는 혈액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동맥에서는 산소를 전달해 주어야 하니 당연히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낮겠죠. VBJ는 바로 여기 몸의 각 장기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소의 재충전을 위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에 흐르는 혈액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정맥에서는 산소를 각 장기로 전달한 상태이니 당연히 낮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조금 높겠죠. 그렇기에 ABJ와 VBJ의 산소, 이산화탄소 정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혈액순환 과정에 따라서 이는 너무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시행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ABJ입니다. 그렇다면 VBJ는 왜 할까요? 가스 검사는 숨을 잘 쉬는지만 확인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인체의 산염기 불균형 정도와 중탄산염 정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검사 목적을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 정도? 그럼 결국 앞서 사연에서 VBJ에서 산소 포화도 결과를 의사에게 노티한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가 말한 대로 VBJ도 몰라서 의사에게 이상한 것을 노티한 간호사가 맞을까요? 정답은 선배 간호사가 틀렸다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의 진짜 주제 VBJ에서의 산소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말을 하지 못하는 죄수 한 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교도관은 독방 바로 아래 작게 뚫린 철창 안으로 식판을 넣어주었죠. 이때 갑자기 교도소장이 와서 교도관에게 묻습니다. 죄수는 밥을 잘 먹고 있는가? 교도관은 난감했습니다. 뚫린 곳이라고는 식판을 넣어주는 작은 철창밖에 없는 독방에서 죄수가 밥을 먹는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도관은 죄수가 밥을 먹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교도관은 죄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남은 식판을 다시 철창 밖으로 보내줘. 남은 잔반을 통해서 죄수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잘 기능하라고 폐와 심장은 산소를 잘 담아서 동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보고 남은 산소 포화도가 낮다면 잘 전달됐구나. 남은 산소 포화도가 높다면 잘 전달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이 폐를 거치기 바로 직전 그 폐동맥에 있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 이를 혼합정맥혈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SmVO2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폐동맥관, 즉 스완건즈 카테터를 삽입하고 이것을 통해서 혈액을 리거지한 후 VBJ를 돌리는 것입니다. 폐동맥관을 보신 적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삽입하기도 어렵고 위험도도 높은 폐동맥관을 대신해서 중심정맥관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우심방 위에 위치한 상대 정맥에 있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 이를 중심정맥혈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센트럴라인이나 PICC에서 혈액을 리거지하고 VBJ를 돌리는 것이죠. ScVO2는 SmVO2보다 약 5에서 10% 정도 정상 수치가 낮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SmVO2나 ScVO2는 조직의 산소 공급과 소모, 조직의 산소화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환자 질병의 중증도와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세히 봐볼까요? 독방의 죄수분의 잔반이 많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혼합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거나 인체에서 산소를 쓸 필요가 없거나 산소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으로 만약 잔반이 거의 처음 그대로라면 죄수분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경우일 수 있습니다.
80% 이상의 높은 SMVO2나 70% 이상 높은 SCVO2의 경우에는 폐혈증과 같은 국소 조직의 저관류 상태, 즉 조직 관류 저하 상태를 암시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산소를 공급해줘도 인체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독방의 죄수분께서 밥을 다 먹고 식판까지 싹싹 긁어먹은 경우입니다. 혼합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 공급하는 산소보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높다거나 인체에서 산소를 더 많이 소모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밥을 더 줘야겠죠. 산소 공급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념은 중증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빗대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되셨다면 한 발짝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임상에서 이 SMVO2나 SCVO2 이 하나의 단서 가지고 환자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검사 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죠. 바로 젖산, 락테이트입니다. 젖산은 무산소 대사의 결과물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들어보셨죠? 무산소 운동인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젖산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운동하다가 젖산이 쌓일 일은 없겠죠. 환자분들은 보통 심장 문제나 빈혈, 당뇨와 같은 대사성 문제로 인해서 인체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대사, 즉 현기성 대사를 하게 돼서 락테이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 락테이트의 증가는 부적절한 관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를 암시하는 증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락테이트 상승은 환자의 사망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락테이트가 100 이상만 돼도 와, 환자분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젖산을 제거하는 능력이 저하돼서 이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인체의 순환, 산소의 소모와 공급, 그리고 관류, 독방에서의 죄수분은 왜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추측하기 위해 임상에서는 혼합정맥혈 산소 포화도와 락테이트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SMVO2가 증가했는데 락테이트가 증가했다면 산소 공급량은 많은데 인체가 그 산소를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조직이 산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폐혈증과 같이 심한 조직 관류 저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는 질병에 맞추어 항균제 에스컬레이션과 같은 치료가 필요하겠죠. SMVO2가 감소했는데 락테이트가 증가했다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도는 증가한 상태인데 공급량은 부족해서 락테이트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SMVO2가 감소한 것은 공급해주는 산소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도는 증가한 상태인데 공급량은 부족하기에 락테이트도 증가하는 것이죠. 산소 공급량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을 해주는 심박출량이 감소된 것이 대표적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소 공급을 늘려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시간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스탑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크렘북.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대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는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게 되고 산소를 머금게 된 혈액은 각 장기로 산소를 운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락테이트가 상승하는 것은 관류 저하와 환자의 사망률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기에 중환자실에서는 반복적인 가스 검사와 락테이트 측정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BJ와 락테이트가 같이 검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죠. 락테이트가 높으면 왜 높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관류 과정에서 산소 공급과 소모 중 어느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변수가 바로 SMVO2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해동맥관이나 중심정맥관에서 혈액을 이거지한 후 VBJ를 시행하는 것이죠. 사실 영상 앞부분 사연은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직접 겪은 일화입니다. 당시 저는 이 상황에서 VBJ를 왜 팔로우하는지 궁금해서 의사에게도 물어봤었고 이를 인수인계 때 자랑스럽게 선배 간호사에게 얘기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VBJ도 모르는 간호사라는 취급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맞다고 후배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이 선배 간호사와 같은 태도가 오늘 배우신 정맥혈 산소 포화도가 높고 락테이트가 높은 심각한 저관류 상태, 즉 밥을 줘도 못 먹는 SMVO2 80% 이상의 상태일지 모르겠네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선배 간호사와 조금 친해진 뒤에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말을 바로 잘라버려서 내가 민망했다. 그러니 선배 간호사분도 아 그러냐, 나도 몰랐는데 새롭게 하나 배웠다, 이러면서 서로 웃어 넘겼습니다. 나름 해피엔딩인 것이죠. 간단해 보이는 하나라도 깊게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소년 간호사는 심심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